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회 서울시 도시농업 박람회 4일차 마지막 날에 다시 돌아온 호미소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 도시농업 박람회 어느덧 4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그 전 시간에도 저희가 많은 전문가님들 모시고 도시농업에 관한 모든 것들 함께 알차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준비해 봤으니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소통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 스튜디오는요,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다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송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잠시 방송하는 동안만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한다라는 점 미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시 도시농업 박람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도시농업을 사랑하고 또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자, 바로 이벤트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모전 투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모전 투표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50분에게 2만 원 상당의 농부 다이어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에 방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 박람회장에 있는 큐브 전시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 인증샷을 찍고 SNS에 인증까지 해주시고 그 링크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30분을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직도 선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뭐 선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하실 테지만 자, 세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응원 댓글 이벤트인데요. 메인 홍보 영상에 응원 댓글 다시고요.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까지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댓글을 다신 걸 캡처를 하셔서 그 이미지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또 추첨을 통해 50분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자, 오늘 매일 정각 저희가 그 전까지 4일 동안 매일 정각 12시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도시농업 퀴즈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퀴즈를 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채널에 접속을 하셔서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정답을 채팅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퀴즈를 먼저 맞춰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이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늦지 않게 바로바로 선착순으로 빠르게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도 또 준비를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슬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농업. 이번 시간에는요, 도시농업의 성장 가능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 이훈수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마찬가지로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방송 촬영에 임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우리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면은 바로바로 댓글창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은수 대표님은 현재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는요, 도시가 굉장히 황폐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 생명을 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옥상을 푸르게 가꾸는 일들을 중점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옥상에서 식물을 키우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필요하죠. 네, 물이 제일 중요하죠. 네, 물은 떨어지는 빗물. 그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을 키우고 가꿀 때 우리 영양분을 쓸 수 있도록 해서 도시에서의 자연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제가 이 대표님과는 세 번째 만남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때 대표님과 그 현장에 갔을 때 진짜 빗물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또 하늘물이라고 이름을 또 붙였잖아요. 예, 네. 지금 뭐 빗물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뭐 첫 번째는 산성비다. 그리고 지저분하다. 뭐 해가지고 비를 맞으면 굉장히 큰일 나듯이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시농업 2회 때부터 우리 박람회 2회 때부터 네. 계속 빗물이라는 컨텐츠를 갖고 이렇게 계속 그 시민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여도 하고 있는데 그 인식 개선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빗물 브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빗물도 먹어도 보고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도 보고 하면 다 빗물이 좋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 물이 좋아요 그러면 그게 빗물이에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예 컨셉을 바꿨죠. 우리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보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옛날에 말숙이라고 있었어요. 말숙이. 네네네. 근데 이름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명을 해가지고 뭐 이름을 예쁘게 현숙이라고 바꾸니까 굉장히 이뻐 보이죠. 친근해 보이고 그와 네. 같이 빗물도 이거 이름을 바꿔서 이제 하늘물이라는 그 테마를 바꿔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도시농업 활동도 하시면서 또 동시에 자원 순환 운동도 같이 함께 네.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도시농업 그러면 우리가 그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네. 그걸 잘 가꾸어서 그걸 또 다시 이제 좋은 식탁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다 보면은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좀 알게 되면 이제 강사로 활동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업의 영역이 너무 협소해요. 이게 아니고 도시농업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왜 우린 이것만 할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틀을 벗기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환경운동입니다. 그 환경운동은 뭐 근사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장 쉽게 네. 조금씩 하는 것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노원구의 중계동에 있어요. 불암산 자락에 있는 민간 그 텃밭인 천수텃밭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갔었죠. 네, 네. 오셨었죠. 거기가 규모가 좀 상당합니다. 한 28,000평 정도 네. 이렇게 돼서 거기에는 이제 과수원, 배 과수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텃밭도 있고 네. 그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숲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도시농업은 영역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큰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 양봉, 그것도 하고 있고 버섯 재배도 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산야초라고 부르는 약용식물 있죠. 네네. 그것도 하고 있고 허브 재배 그런 과정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산에 가면 쓰러진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 나무를 갖고 목공 프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도시농업은 포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이 현장에서 많은 도시 농부들을 만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도시농업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도 도시농업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아이들하고 스쿨팜이라든지 뭐 네. 아니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 하는데 그 성장 속도가 폭발적입니다. 그게 이제 2010년 그 정도 즈음에서 우리가 도시농업이 시작해서 약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인구 구조가 옛날 몇만 명이었다 지금 몇십만 명,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몇백만 명이 지금 도시농부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불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더 많다고 봐야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 인구가 많이 포진한 그런 쪽에서 하는데 네. 우리가 5060 그 뭡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네네네. 제가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네. 그 세대들이 있는 데서 산업이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빠름에서 느림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추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성장 동력으로 해서 열심히 생활활동하다가 이제는 좀 더 느림의 삶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귀농과 귀촌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열심히 생활하다가 귀농 귀촌 하려고 보니까 준비가 안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 이제 그 도시농업 단체들에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몇 년 동안. 과연 내가 귀농하고 귀촌했을 때 이게 맞는지를 먼저 도시에서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뭐 중장년층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이 귀농, 귀촌에 대한 로망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 역시 도시농업을 통해 준비를 하곤 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새로운 직업관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직업이 바뀌면서 같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도시농업이 발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바뀌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도시농업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도시농업의 가치와 또 도시농업이 주는 장점 등을 봤을 때는 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서부개척 시대 그런 걸 보시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무한한 영역에서 말 타고 깃발 꽂으면 내 땅이 되는 세계가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도시농업과 연결해서 그걸 컨텐츠 시키면은 그게 내 땅이 되는, 내 직업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은 이제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떤 그 기반을 기존에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일자리가 됐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내가 여지까지 직장 생활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그 컨텐츠를 갖고 도시농업과 접목하면은 지금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이 없다고 해서 네.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고 또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말 농장이나 옥상만 떠올리던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면 훨씬 더 많은 길과 많은 세계가 열리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여기까지 우리 도시농업 그러면 텃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거기서 식물을 키우고 거기서 네. 또 교육하고 이런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도시에는요 굉장히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예요? 옥상이죠. 네. 옥상 여러분이 산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보면 다 비어 있죠. 맞아요. 그 빈 공간이 옥토거든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2013년도에 서울대학교 35동에 거기에 환경공학과인데 옥상에서 네. 제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감자 18kg를 심어가지고 몇 킬로 정도 수확했을까요? 18kg에서 네. 꽤 많이 수확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얘기 나오죠. 네. 200kg를 수확했어요. 200kg. 그러니까 우리가 10배가 넘죠. 이거는 노지에서도 그만큼 수확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옥상이란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옥상은 봐요. 햇빛이 굉장히 뜨겁죠. 네. 그러니까 식물이 크려면 풍부한 일조량이 필요하고 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바람. 굉장히 좋죠. 네. 그런 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토양 그것만 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는 100% 빗물만 키웠어요. 빗물로만. 네. 그런데 그 해는 이제 비가 골고루 잘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200kg를 수확하면서 야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농업이 먹거리 생산에 어떤 기여한다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이 이야기만 아니고 실천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더 이제 그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지하 어때요? 지하. 네. 도시의 지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지하에서 우리가 도시농업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거기는 컴컴해서 햇빛도 안 들어요. 어떻게 도시농업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햇빛이 있으면 안 되는 걸 키우면 돼요. 버섯. 네, 맞습니다. 버섯이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지하라는 공간에 딱 눈을 뜨고 그 공간이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뭘 키울까 할 때 지구상에는 한 10만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산대요. 네. 그러면 거기 햇빛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합시켜서 도시농업과 연결시킬까 이런 컨셉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버섯을 키우면 좋겠다 해서 환기만 시키고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했는데 굉장히 큰 성공을 했고 네. 지금 저희 천수도배에서도 지하뿐만 아니고 이제 숲속에서 버섯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도시농업 관련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기회는 틈새 시장이에요. 그 틈새 시장이 뭐냐면 자, 개인이는 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일반 기업이 하기는 또 돈이 수익성이 없어. 그 시장이 있거든요. 그 틈새 시장을 우리가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보면 우리가 적당 기술이라고 해요. 적당 네네. 기술. 또는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존에 있는 내 가치를 산업으로 접목시키는 일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핫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하고 또 자기 일을 또 분업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붙였다 뗐다는 네트워크를 연결한 그런 산업들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녹색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프팜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네네. 빗물활용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럼 파이프팜이라면은 파이프에 농사를 짓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옥상을 이제 푸르게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주인 건물주들을 몇 분을 만났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건물주들을 만나니까 그 건물주들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네. 무슨 걱정이냐면 첫 번째 거의 텃밭을 만들게 되면 텃밭을 만드는 뭐예요? 무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거우면은 건물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 비가 새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대안을 그냥 괜찮아요라고 극복하기는 힘들겠구나. 그러면 그 건물주가 걱정하는 것들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뭘까라고 몇 년 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네. 그 바람 많이 부는데 지붕에다가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식물을 키우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맞아 이거다.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찾아갔죠. 네. 그래서 배워가지고 제가 지금의 파이프팜이라는 게 뭐냐면 파이프에 구멍을 뚫고요. 거기다 화분 심지를 넣어요. 그래서 화분을 넣고요. 양쪽을 막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찰랑찰랑 하겠죠. 네. 그 심지로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네. 파이프는 가볍잖아요. 네네. 가볍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벽면에다가 이걸 거치하게 되면은 그 공간을 극복을 하죠. 우리 도시에 저희 벽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학교 담장, 아파트 담장 이런 데 많죠. 네. 그런 데다가 놓고서 우리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땅이 없어도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 외에도 그럼 또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 지하 말씀드렸고 네. 옥상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는 하늘도 도시농업에 좋은 방향이다, 공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하늘에 어떻게 도시농업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시면은 우리가 1층에 주차장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네. 우리 공원 옆에 아마 주차장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공원의 주차장 같은 경우를 그 용도는 그대로 쓰고 그 위에 프레임을 네. 올려서 거기다 넝쿨식물을 심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넝쿨식물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하게 되면 거기 넝쿨식물을 통해서 온도도 완화가 되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늘도 우리가 좋은 공간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벽면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는데요. 그 벽면이라는 게 식물을 어떻게 심냐면 넝쿨식물로 심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심는 게 과거에는 나팔꽃을 많이 심었는데 그 꽃이 그냥 꽃만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도시가 이제 온도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열대성 식물이 이제 열매마라든지 차요태 뭐 이런 어떤 이제 옛날에 동남아에서 많이 키웠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그런 걸로 해서 한 10m 넘게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또 열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따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기후 위기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늘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파이프 그 화분에다가 네. 그 넝쿨 식물을 심어가지고 쭉 올라오면 14m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하면은 그 건물에서 뜨거웠던 그 건물이 그늘을 지면 시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그 넝쿨 식물을 통해서 에어컨을 안 켜게 되면 에너지를 절약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파리 푸른색에 많으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갖죠. 맞아요, 맞아요. 안정감 갖고 그다음에 거기 입에서 나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이온도 있고 그다음에 수증기 증발선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1층 같은 데는 이제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 희끗희끗 쳐다보면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네네. 그걸 차단막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복사열도 완화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농업이 과거에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대안으로서의 미세먼지를 주력하고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 하나 보고 갈게요. 네. 말씀 너무 좋으셔서 저희 주차장에 프레임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하늘농업 예시로 들어주신 것 중 이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주차장이 많이 크다면 네. 뭐 구조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HBM이라든지 해야 되겠지만 네. 아마 개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각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네네. 우리 그 하우스형 파이프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옆에다가 이제 그 화분을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라운딩을 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옆에서 키우면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그늘이 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호박도 키우기도 하고 뭐 밥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좋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 너무 즐거워해요. 신기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의 규모 같이 이제 우리 개인 주차장일 경우에는 일반 각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뭐 본인이 그게 좀 하기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틈새 시장 이게 적당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산업의 일자리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긴 힘들지만 꼭 같이 있어 하고 싶어. 그럴 때 이제 그 일자리로서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또 미처 몰랐던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실제 국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벌써 지금 이제 4월부터 한 6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식물 심을 때거든요. 네네. 가장 좋은 기회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녹색 커튼을 뭐 전국에서 이게 신청을 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창원이라든지 대전이나 수원 같은 데까지 저희들이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가르쳐줘서 네. 본인이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 도시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마음껏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공개해가지고 그 기술을 배워서 그 지역에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녹색 커튼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망 같은 경우도 만드는 기술로 워크숍 같은 걸 해서 네. 자체가 이렇게 뭐 DIY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거 만들어서 자기 집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도 되고 뭐 이런 식들이 많이 있죠.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네. 그 아이방의 벽에 식물을 둘까 하는데 아이 보고 직접 키워보려고 하려고 한대요. 네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식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식물 집 실내는 네.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식물들은 이제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실내에서 음지에서 잘 크는 식물들, 네. 뭐 아이비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넝쿨성으로도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음지에서 식물 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저도 사무실에 이제 서양이기 때문에 약간의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위에다가 네. 끈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비 같은 거 쭉 넝쿨로 오잖아요. 그런 거 근데 스킨답서스 지금 이제 스킨답서스를 끈으로 유인해가지고 한 5m 정도 그 제 사무실에 위에다가 걸어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식물을 쭉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폐쇄된 공간에서 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세먼지도 줄고 그다음에 산수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뛰어나고 좋은 공간이 되죠. 그래서 공부방에 진짜 두면 좋겠네요. 공부방 네. 좋죠. 좋습니다. 아주 귀여운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옥상에서 상자 텃밭으로 감자를 키우는데 자꾸 누가 올라와서 그렇게 담배를 태우신대요. 네. 감자가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진짜 걱정되네요. 이게 참 해결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공동체 문화가 좀 결여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활동하는 것들이 끊임없는 어떤 교육과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호소를 좀 해주세요. 네네. 이제 우리가 얘들 이제 감자 입장에서 담배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해로운지를 거기다 조금만 편말을 하는 거죠. 그게 눈높이가 누구냐면 아이의 눈높이로. 그런 편말 근데 진짜 많이 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담배 피시는 분이 무심코 버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무심코 버렸을 때 그 편말을 보면서
아이가 키우고 있는 그건데 얘들이 담배꽁초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 네.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이라면 거기를 이제 버리는 걸 덜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 네, 진짜 그렇겠네요. 그럼요. 예. 네. 서로 이제 기분 나쁜 선이 아니라 네. 좀 귀여운 팻말을 하나 꽂아 주시는 것도 진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또 적당기술연구소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정 기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좀 이제 기술이 낙후된 곳에 네.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적당 기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 적당한 기술을 갖고 우리가 응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비틀어 보면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식물을 그냥 키워. 거기서 식물을 키우는데 효과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넝쿨 식물을 키워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퇴비로 만드는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음식물 쓰레기 퇴비로 만들때 되게 힘들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도시에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적당 기술을 연구해서 뭐냐면 기계를 통해서 네네. 거기에 보면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한 36도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톱밥이라든지 이렇게 집어넣고 음식물 쓰레기 집어넣으면 미생물들이 이제 그걸 갉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퇴비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은 많이 한꺼번에 모아서 멀리 가서 버리는 배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다 뭐 공장을 만들려면 다 반대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이게 큰 기술이 아니거든요. 네. 이미 기계도 나와 있고 그래서 90%까지 그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퇴비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텃밭에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적당 기술 뭐 이런 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럼 적당기술연구소 외에도 또 다른 단체들이 있는 건가요? 요즘에 이제 계속 개인이 네. 도시 농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업자로 만드는 뭐 그린 메이커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뭐냐면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사람이 이런 거 만들고 싶어 그러면 곧바로 만들어서 이게 산업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목공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요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것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늘에 떨어질 빗물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아서 이동해서 사용한다는 게 기본적이었어요. 네. 빗물통이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가 텃밭이 있다든가 이게 사용처가 틀렸는데 지금은 떨어지는 곳에 바로 빗물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드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뭐 빗물화분이라든지 이게 이제 그린어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떨어지는 곳에 바로 그냥 화분에다가 빗물을 해가지고 텃밭을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녹화, 그다음에 거리에다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단체들이 연구하는 내용만 봐도 뭐 도시농업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연구해가지고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뜨는 직업, 새로 생기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도시농업의 매력이에요. 네. 그렇다면 또 이런 일자리들이나 이런 게 확충이 된다면 또 산업으로서 도시농업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지금보다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이제 도시에 생명을 심는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혼자는 하기 힘들거든요. 네. 제가 도시농업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을 만나서 저와 같은 아바타를 많이 만들어서 정말로 나만의 어떤 삶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를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생태를 살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도시농업의 가장 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도전해서 저와 같이 도시농부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윤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 이윤수 대표님과 또 도시농업의 성장 가능성과 도시농업 산업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서 또 궁금했던 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또 도시농업에 관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많이 질문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틈틈이 댓글 보면서 또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현장에서 도시농업 산업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도시농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팜 기업인 팜8 윤영범 선임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 진행하는 동안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팜8에서 온 기술영업팀의 윤영범 선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팜8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팜8는 샐러드 가공 유통을 하는 팜8라는 법인과 그다음에 스마트팜 시설 구축과 개발을 하고 있는 플랜티팜이라는 법인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네,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IT 정보통신 기술과 정복한 농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크게는 이제 축산이나 그쪽과 그다음에 농업 분야, 그다음에 어업 분야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예,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스마트팜 관련한 것들은 전부 다 식물 공장 타입의 스마트팜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뭐 그런 드론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드론으로 농사를 짓는다라는 네네. 것, 그것도 하나의 스마트팜의 일종인가요? 네, 그것도 하나의 스마트팜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드론 같은 경우는 일단 밭이나 이제 커다란 이제 대지에서 이제 네. 사용하는 스마트팜이라 보시면 되고, 쉽게 이제 스마트팜은 아무래도 온실이나 아니면 네.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건물 안에서 사용하는 뭐 식물 공장 형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팜8 그룹에서는 어떤 스마트팜 시설을 개발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식물 공장이라는 이제 형태로 이제 스마트팜을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식물 공장은 이제 밀폐된 환경에서 재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제 수직 형태로 이제 재배를 하는 스마트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식물 공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Slowly. Action.
네, 보신 영상과 같이 식물공장이라고 부르는 곳은 LED를 이용해서 다단으로 식물 재배를 하는 방법으로 알 수가 있고요. 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이런 식물공장 형태를 구축을 하고 또 컨설팅하는 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농사가 좀 수월해질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혹시 저희가 직접 가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장 가깝게 서울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장소는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 마련된 메트로팜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곳은 식물공장 60평과 카페랑 이제 체험 공간들이 구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 광명에 가면 이케아의 이제 레스토랑 형태의 식물공장을 또 구축을 해뒀습니다. 그쪽에서는 직접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이제 샌드위치나 샐러드로 현장에서 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설계된 소형 설비를 또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야들은 아무래도 홍보나 마케팅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하철 메트로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도역에서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막 핑크빛한 그런 네온들 네네. 있는 그 네네. 공간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 보이던데 그럼 직접 시민분들이 가서 뭐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있나요? 네,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려면 상도역 방문하셔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또 같이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쪽에서 생산되는 이제 작물들을 가지고 주스나 아니면 샌드위치 같은 상품들도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 접근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체험해 보기에도 정말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도시에서 작물도 생산을 하고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완전 이거는 일석이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식물공장이라는 분야가 그 미래 농업에 대한 산업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메트로팜 같은 경우는 이제 빈 유휴 공간, 이제 도시의 빈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재배를 하고 또 시민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팜 같은 경우는 총 5개 역사로 또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상도역만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네. 답심리역 그리고 을지로역, 천왕역 뭐 이런 식으로 5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서 어떤 역이 가장 가까운지부터 조금 공부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내 스마트팜 시장을 선도하고 계시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도시농업과 스마트팜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도시농업과 스마트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분야가 미래 농업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도시농업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도시 공간에서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도시 내에서 직접 재배를 하고 직접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직접 이제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한 도심의 유휴 공간이라든지 도시 인근의 폐 유휴 공간이라든지 이런 유휴 공간을 사용해서 또 식물 공장이라든지 스마트팜을 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팜은 진짜 좀 도시 농업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젊은 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ICT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ICT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를 할 텐데요. 젊은 층들이 이런 이제 농업을 잘 몰라도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이나 이런 상태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또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I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이제 농업을 누구나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팜이 도시농업 확산을 좀 이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이제 도심 지역으로 이제 뭉치는 현상을 좀 많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사태로 또 이제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안전 먹거리에 대한 생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많이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스마트팜 쪽으로 이제 이런 도시 인근에서 이제 안전한 이제 먹거리를 이제 재배할 수 있다는 모습을 좀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도시에 버려진 공간에 스마트팜 재배기들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면 환경 개선 효과도 굉장할 것 같아요. 네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시 인근에 이제 유휴 공간을 통해서 이런 식물 공장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네. 유휴 공간의 폐유 유유지를 아무래도 다시 재개발하기보다는 다시 살려가지고 하는 방식을 또 볼 수가 있고, 실제로도 이제 서울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전남 무안에 이제 학교를 이용해서 식물 공장을 구축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쪽도 네네. 저희가 식물 공장을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구축을 해드리는 사업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렇다면 이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스마트팜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팜은 이제 그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1년 내내 이제 충분한 재배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가치를 좀 가지고 있을 건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이제 식량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또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층들의 귀농 귀촌으로 이제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업에 대한 모델링도 좀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거기다가 친환경 작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해지면서 스마트팜 시장을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은 2012년부터 매년 1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국내 시장 역시 연평균 15%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정부들도 지원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ICT 기업들이 스마트팜 시장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요즘 들어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따라 발맞춰 저희는 농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대에 발맞춰 저희도 이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팜 이 성장률이 상당한 만큼 기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관련된 이런 학과들도 네네. 있나요? 네, 이런 관련된 학과들이 이제 시설원예 학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암대학교라는 학교에서는 아예 스마트팜 전공이 따로 생길 정도로 그래요?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한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과의 그런 교류도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재배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제 재배를 하면서 이런 이제 실습을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반응이 어떤가요? 물론 다 관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모인 학생들일 거잖아요. 네네. 이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취업을 생각도 하고 있지만 창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농업으로 창업을 해서 식물 공장을 운영을 해서 이제 매출을 발생하는 이런 사업을 좀 많이 이제 구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외식 산업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샐러드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친구들도 이제 외식 산업 쪽으로 이런 거 접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유망 학과도 떠오르는 학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노동력은 또 이렇게 줄이고 생산량은 늘어나니까 스마트팜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죠. 2022년 한국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약 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그만큼 유망한 산업 분야로 바로 이제 이게 스마트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이 다양한 학과가 나오고 있고 첨단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망한 이 젊은 인력들도 이제 앞으로 도입이 많아지고 유입도 많아질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런 농업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청년들이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로 많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를 사용한 이제 스마트팜 이제 농업을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그쪽으로 많이 이제 개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이제 교육도 받고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제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농업 경쟁력도 강화되고요. 또 농업 분야의 청년 인력도 유입이 되고 정말 꼭 필요한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 미래 농업의 희망을 전달하는 게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네덜란드, 일본, 독일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ICT 기술을 원예 축산, 유통 등 그리고 농축산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하고 또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요즘 보면은 뭐 비닐하우스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센서로 네. 온도와 습도 뭐 이런 것까지 네네.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네네. 뭐 하늘이 열리는 비닐하우스도 네네,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하늘이 열리니까 이제 온실 타입이라든지 하우스 타입에서는 이제 측창이라든지 천장을 여는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 많이 보급이 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식물 공장 또한 이제 내부 온도, 습도 그리고 뭐 EC 농도라든지 pH 농도 이제 재배 환경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동으로 이제 환경 제어를 해주고 이제 그게 1년 내내 재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농사라고 하면은 정말 고되고 힘든 산업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스마트팜이 자연스럽게 발전되면서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팜을 하면서 이제 반자동화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농업의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이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접근성을 조금 더 좋게 이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농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재배를 하면서 농업에 대한 스킬들을 어느 정도 익혀야 된다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스마트팜 창업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하시대요.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크기를 하느냐에 따라 많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네. 개인이 직접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약 50평에서 60평 정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물 공장 분야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런 이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특히 또 농협에서는 이런 이제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통하면 조금 이제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비는 조금 높은 점. 아, 그래요? 네네. 지금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 지원해 주시는 그 센터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거는 이제 농협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네. 이제 전체 이제 사업비를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일부 대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청년 창업농에 대한 이런 이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문과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문과. 아, 그래요? 문과인데, 여기 네. 계십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보건 쪽 전공을 했었는데, 네네. 어떤 기회로 이렇게 이 농업 산업 분야에 처음에는 지금 현재 제가 속한 팀은 기술 영업팀인데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시설 설비 쪽을 이제 전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식물 공장에 대한 것들을 구축을 하고 또한 이런 재배를 하는 컨설팅하는 기업에 있다가 현재는 이제 기술 영업팀에 좀 재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농업이라고 해서 꼭 농사만 짓는다기보다는 농업 유통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시설 구축이나 설비 엔지니어가 또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분야로 이제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농업만 이제 농사만 지어야 된다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 증인이 바로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네, 문과여도 충분히 네. 전공으로 잘 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실습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대요. 학생이 아니어도 저희 그 상도역에 이제 프로그램이 좀 있는데요. 이제 좀 짧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네. 따로 저희 본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교육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또 충분히 체험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만큼 국내 ICT 산업이 발전하는 현 상황은 스마트팜 확산을 촉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확산과 농업의 이제 경쟁 강화가 심화되고 있고 네. 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이제 생산 방식으로 대한 요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에 대한 발전과 이제 관심은 앞으로도 많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그 질문해주신 답변에 네.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빠르게 문의 어디로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 파메이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문의할 수 있는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 좀 남겨져 있으니까요. 이제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근데 지금 이 농업 분야가 떠오르고 있고 스마트폰 분야가 굉장히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도 지금 굉장히 그 선택의 가로에 놓여져 있을 네네. 것 같아요. 많은 고민도 하고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좀 선배로서 네네. 조언을 해주시죠. 당장 뭔가 농업을 사업을 일으키겠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여러 분야를 좀 체험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재배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직접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랩에 좀 이렇게 좀 쌓이면서 자기만의 스킬이 좀 쌓이면서 나중에 이제 시설 구축하는데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때 되면 조금 지금보다는 또 많은 정부 지원 사업들이 생길 거니까 조금은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좀 배워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선배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너무 멋지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메트로팜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네네. 주로 어떤 분들이 이 메트로팜 많이 찾아주세요? 우선은 여러분들일 건데 아무래도 상도역 자체가 유동 인구가 좀 많은 지하철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길에 이제 샐러드나 샌드위치 이런 커피들을 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쪽은 인근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대상으로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근 학생들이 많이 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정말. 네, 아무래도 이런 이제 스마트팜이나 농업 분야가 이렇게 또 이슈로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을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 왔을 때 그 실질적인 그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성인층보다는 영유아층이 가장 반응이 좋고요. 이제 어린 친구들이 현장에서 방문해서 이렇게 재배되는 것들을 실제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 있는 생산되는 것들을 만져보고 또 직접 샐러드를 만들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감을 만족하는 이런 체험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네, 반응은 이제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했는데 그렇겠네요.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좀 더 활성화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분들이 이렇게 메트로팜에 오셔가지고 직접 체험도 하고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가끔 상도역에 이제 업무가 있어서 이제 방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사는 평택에 있는데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상도역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 자식을 데리고 이렇게 방문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더라고요. 또한 아무래도 카페가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같이 오시면은 아이들은 이렇게 아카데미 이제 체험을 하고 어머님들은 이제 카페에서 이제 조금 더 커피 마시면서 좀 쉬시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학생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트 같은 것도 있나요? 학생들이 요즘은 그 농업 분야가 아무래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그 농사로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농사로? 거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농업 기술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재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한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지금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신 연령층 중에 학생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꿀 같은 팁이 마구 방출이 됐으니까 정말 도움을 받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시농업을 한 발 더 성장하게 해줄 스마트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또 도시농업을 사랑해주시는 분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꼭 이제 하우스 형태라든지 온실 형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심에서 이제 이런 이제 다른 산업과 융복화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도시농업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외식 산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많이 이제 도심 내에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영법 선임님께서 좋은 말씀, 유익한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스마트팜 선도 기업 팜8 윤영범 선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4일차 제10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시간 정말 잘 들어왔다. 나 유튜브와 함께 소통하면서 즐겨보니까 도시농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나 많았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부터도 또 알찬 시간 꾸려가 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도시농업의 1차적 목표죠. 먹거리 생산과 관련된 성장 가능성과 산업적 가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기업들의 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김동균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동안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저는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동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는 그 농식품 관련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상품 개발을 도와서 농업 생산물이 고부가치 상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식품 가공 기술, 인허가, 특허라든지 디자인,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한 센터입니다. 그렇군요. 이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창업센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에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푸드테크 농식품 분야 창업보육센터이고요. 4차 산업과 융합된 고부가치 푸드테크 분야의 창업기업들 또는 스타트업들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누적 보유 스타트업이 총 141개사이고요. 누적 매출이 645억 원, 그다음에 고용 창출은 526명, 투자 유치 금액이 2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에는 57개사가 입주해 있는데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고부가치 융합기업, 그다음에 O2O, 바이오 기업들, 그다음에 입주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같이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는 위치가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원래는 저희 가락시장에 있는 가락몰에 2016년부터 있었고요. 지난 12월에 그 강동구로 확장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초기 창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오픈 키친, 그다음에 식품 R&D 랩, 그다음에 코워킹 스페이스 등 다양한 그 하드웨어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적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 분야별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장의 속도를 좀 높여주기 위한 가속을 좀 높여주기 위한 스케일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연계,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판로 확보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언론 홍보 등, 그다음에 국내 유명 식품 전시회 참가,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으로 푸드테크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그중 입주사들이 꼽은 이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던가요? 아무래도 그 입주사 대표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프로그램은 이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멘토링을 많이들 선호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는 입주 기업 누구에게나 월 3회 외부 전문가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현실 시장에 맞게 계속 수정하고 조정하고 피보팅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들을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가 우리 농식품 제품은 물론이고 또 이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농식품 분야 창업인 멘토링을 통해서 농식품 기업들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을 돕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세계로 한국의 우수한 농식품 제품을 수출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울시의 신성장 동력이 저희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산업이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다음에 식문화 발전에 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소에도 농식품 관련해서 이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네. 뭐 배추랑 양배추가 결합된 쌈추 같은 것도 네. 나오고 있고 네. 브로콜리 모양도 굉장히 특이하게 꽃 모양처럼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맞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주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기업들이 그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단순히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농업뿐만 아니라 좀 더 그 4차 산업에 좀 해당될 수 있는 네. 다양한 어떤 분야들 바이오나 IT나 ICT 그다음에 또는 뭐 심지어 콘텐츠까지도 네. 융합된 이런 다양한 어떤 분야와 융복합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식품 산업 측면에서 바라본 도시농업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의 먹거리 산업 분야를 보게 되면 단순히 식자재를 뭐 재배하고 뭐 공급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는 뭐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하루가 다르게 좀 미래형 푸드테크 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식품 산업이 4차 산업 기술과 융합한 푸드테크 분야로 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도시농업이라는 부분과 푸드테크가 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많기 때문에 네. 향후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테크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예요. 네, 맞습니다.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푸드테크란 용어는 이제 식품, 푸드,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접목된 4차 산업에서 좀 파생이 된 그 기술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생소한 용어로 좀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달 앱을 쓴다든지 네. 뭐 식자재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뭐 농산물을 뭐 모바일로 비교해서 구매한다든지 네. 이런 걸 모두가 푸드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발전하고 있는 뭐 스마트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스마트팜이나 뭐 스마트 키친 뭐 이런 부분도 모두 푸드테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푸드테크라는 분야 자체가 현재 뭐 굉장히 뭐 진화하고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 뭐 푸드테크가 뭐라고 딱 정의하기보다는 네. 지금 미래에 굉장히 그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영역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첨단 기술을 좀 접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체육이라든지 대체식품이라든지 좀 미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음식을 이제 개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젊은 친구들도 도시농업에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요즘 뭐 배달앱도 말씀해 주셨고 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막 가상으로 동물 키우는 형식으로 게임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떤 시스템적으로 동영상으로 씨앗부터 그 자라나는 거 그런 과정과 그 수확까지 내가 그냥 핸드폰으로 그 과정을 다 동영상으로 다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물 줬으면 좋겠어요. 물 좀 주세요. 이제 수확할래요. 하면은 그 과정을 그냥 집에서 편하게 네.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네. 그리고 그 수확한 용물은 직접 배송까지 받아보고 네. 이런 시스템까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네. 간접적이진 하지만 네. 이렇게나마 좀 시작할 수 있으면 우리 청년분들도 도시농업에 관해서 꽤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 입주하신 기업들도 거의 상당히 네. 거의 한 7, 80%가 그 청년 기업들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IT나 ICT 또는 어떤 뭐 SNS 등 뭐 이런 현대에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네. 기술들에 익숙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이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그 사업의 어떤 기회를 포착하거나 또는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뭔가 창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푸드테크라는 분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 미래의 어떤 주인공이 되실 현재 청년 세대들이 네. 좀 이끌어갈 가능성도 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네. 하나의 푸드테크의 그 스타트업 영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고 보니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푸드테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용어 자체는 되게 그 생경하고 이런 뭐 푸드테크, 에그리테크 뭐 또는 도시농업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그 일반화되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친숙해진 단어는 아닙니다만 네. 이런 뭐 부분들이 사실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각광받는 산업의 한 분야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뭐 가능성뿐만 아니라 저는 도시농업 자체의 미래도 굉장히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네. ICT 기반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시장을 활용한 그래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유통혁신이라든지 오토 플랫폼의 어떤 새로운 확대라든지 네. 또는 다양한 또 그 수직으로든 뭐 수평으로든 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과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직업들이 또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반을 갖춘 서울이라는 그 높은 소비 수준과 다양한 수요를 가진 소비자들이 있는 곳이 서울이 아무래도 도시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이 안전한 생산물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런 그 뭐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 배출하는 그런 뭐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런 환경적인 문제와 이제 결합된 뭐 도시농업은 이제 그 뭐 아무래도 이제 직접 재배하거나 또는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재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품 위기를 어떤 미래의 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안 솔루션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또한 뭐 도시농업 자체가 푸드테크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누구에게나 좀 안전하고 저렴한 먹거리를 좀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우수한 ICT 기술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또는 또 콘텐츠라든지 뭐 요즘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제 그 먹거리 자체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하고도 좀 많이 융합이 되면서 네. 뭐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쵸. 또 뭔가 먹는 즐거움도 있어야 맞아요. 되고 뭔가 스토리텔링도 좀 만들어져야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어떤 식품 산업이 그 해외하고의 어떤 경쟁력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식품 산업 측면에서는 도시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으면서 네. 뭐 기존의 뭐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뭐 환경 오염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결을 위한 대체 식품들이 사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이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보통 그 이런 대체 식품 또는 대체육 뭐 이런 것들을 뭐 퓨처푸드라고 좀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이 퓨처푸드 말 그대로 미래 식품이라는 건가요? 네, 뭐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 뭐 출신 기업들 또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노바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노바텍은 그 수산물을 가지고 뭐 돼지고기 맛이 나는 고기 대체육이라든지 뭐 또는 뭐 닭고기 맛이 나는 대체육, 뭐 심지어 뭐 오리 뭐 이런 다양한 대체육을 만드는 그런 팀도 있고, 이 팀은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해외 식품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러브콜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현재 이제 식품 쪽에 어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해외 유학도 갔던 그런 창업자 중에서 이제 위미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버섯을 가지고 이제 닭고기 맛이 나는 치킨을 만들어서 하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예, 실제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채식주의자나 이제 그 비건을 하시는 분들은 닭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닭고기 맛에 거의 유사하게 그 구현을 해가지고 그 이제 버섯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채식을 하시거나 또는 비건을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치킨을 만드는 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보션 푸드라는 팀은 이제 그 콩으로 만든 그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 맛을 소고기 맛을 구현해서 이제 대체육을 개발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현재 큰 투자 회사에서 이제 시리즈 A면은 보통 50억 이상 투자 유치를 얘기합니다. 이 투자 유치를 성공해가지고 현재 공장 설비를 다 마치고 제품 생산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대체 식품 자체는 주로 대부분 식물을 원재료로 활용하고 있고, 뭔가 지속 가능한 또는 공급 가능한 이런 어떤 원료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해당 산업들이 발전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 안정적인 품질이라든지 또 믿을 만한 어떤 품질, 그다음에 그 어떤 적정한 가격에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주요 공급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봤을 땐 정말 신기한 식품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비건도 비건이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맞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먹어봤습니다. 아, 드셔보셨어요? 예, 굉장히 정말 이게 닭고기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뭐 원래 그 닭고기 맛과 뭐 향과 뭐 이런 거 다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좀 비전이 좀 좋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에는 당연히 또 비전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도 판매량은 어떤가요? 현재 사실 판매량 자체가 뭐 엄청나게 뭐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왜 이런 그 식품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소비자들하고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통 그 콩으로 만든 대체육을 만들 때에는 물로 따지게 되면은 뭐 한 10리터 정도의 물이 소요되지만 사실 소고기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뭐 약 그 뭐 10,000리터 가까운 어떤 물이 소요되고, 그 외에도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메탄가스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식이나 어떤 비건 하시는 분들이 뭐 나오게 되고, 또 어떤 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 뭐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도 사실 그 어떤 도축 과정이나 어떤 그 사육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먹기가 좀 힘들어지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떤 식품이 단순히 그 어떤 제조, 그다음에 유통, 어떤 공급 이런 그 과정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문제, 어떤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과 결부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어떤 그 우리 사회 또는 사람들이 사는 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기 좋은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어떤 부분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진짜 왜 이런 식품이 나오는지 우리 많은 분들께서 좀 그 이해가 더 일단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 다큐를 보기 전까지는 진짜 몰랐어요. 이게 고기를 저도 즐겨 먹긴 한데 이게 환경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도 네.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될 수 있는 게 네.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대량 생산, 대량 뭐 유통, 대량 어떤 소비 이런 구조는 결국 필연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네.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또 고비용의 구조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상태에서 어떤 그 순환을 시키고 또 거기 나오는 부산물들 다시 재활용해서 또 생산을 하게 되면 비용 문제, 도시농업이라는 걸 통해서 비용 문제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서 어떤 발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들 네. 또 예를 들면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음식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수자원의 어떤 그 고갈 문제라든지 네.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 이런 도시농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새로운 어떤 식품 산업의 어떤 부분은 좀 더 많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파생되는 개선될 수 있는 이론점들이 무궁무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통 분야에 관해서는 어떤가요? 그 농산물의 유통 자체는 이제 오래된 역사만큼 낙후되고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중간 마진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유통 비용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생산자는 굉장히 어렵고 또 소비자는 굉장히 높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어떤 구조가 지금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그 정보통신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현재 뭐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어떤 뭐 이런 그 비대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전통적인 어떤 유통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입주 기업 중에 이제 현재는 뭐 졸업을 했습니다만 푸드팡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팀도 시리즈에 유치를 한 팀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락시장이라든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이제 지역 외식업자를 직접 연결해서 직거래를 하게 하는 오토 플랫폼을 통해서 그 유통 구조를 혁신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현재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이런 혁신 플랫폼은 사실 농업 생산물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줘서 도시농업의 활성화에도 대한 기반으로도 활용이 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토 플랫폼 그리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상점에 온라인 서비스를 적용을 해서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식품 산업 자체가 그 과학기술 등과 결합을 해서 완전히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완전 새로운 산업으로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농업 자체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이 열섬 현상 저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시대요. 도시농업의 열섬효과, 저감효과는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식품 쪽을 공부하는 네. 사람이어서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네. 뭐 제가 아는 상식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농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후라이팬을 좀 비교를 하자면 네. 후라이팬에 물이 담겨 있을 때하고 후라이팬에 아무것도 없을 때하고 어느 게 먼저 훨씬 뜨거워지는지를 아마 잘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적정한 어떤 그 수분, 그 다음에 그 적정한 양의 어떤 그 수분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물들 이런 것들이 도시 안에 많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네. 없는 거는 아무래도 그 도시의 어떤 내부의 그 열섬 효과, 그 온도를 그 컨트롤하는 데 좀 많이 영향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가 몇 프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도시농업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더 뭐 쾌적한 어떤 그 환경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건 당연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뭐 얼마만큼 뭐 열섬 효과를 낮추냐 뭐 어떤 이런 수치적인 부분보다도
원래 저희들도 어디 뭐 야외나 어디 시골에 가면 굉장히 좀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네. 뭐 이런 식물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주변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굉장히 그 사실 우리 생활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영향을 저는 많이 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시대요. 예, 저희 센터 1년에 저희가 2번 상반기, 하반기 보통 6월하고 12월에 저희 현재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하고 12월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식품과 관련된 뭐 대부분 푸드텍이나 에그리텍 관련된 그 스타트업이면은 뭐 누구라도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저희 홈페이지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라고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맨 상단에 자세한 그 입주 지원에 대한 설명이 좀 돼 있고요. 저희 통상적으로 저희가 총 2년 동안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2년 동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 사무실을 저희가 무상으로 2년까지 수도나 전기, 뭐 월세 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무료로 전부 다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경쟁률은 좀 센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뭐 3번 지원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네. 예,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같은 경쟁이겠지만 네. 뭐 특별하게 더 입주할 수 있는 방법, 꿀팁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창의성입니다. 예, 특히 돈을 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네. 뭔가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 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고 뭔가 좀 그 뭔가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 이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창의성을 발휘하신다 그러면은 네.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과학기술과 또 결합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농업과 과학기술의 만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서울 먹거리 이 창업센터는 도농 상생을 가장 잘 구현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 센터는 그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시민과 네. 이런 성공 먹거리에 대한 기업의 꿈을 이어주는 곳이고 아마 그런 것이 정말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도농 상생이 아닐까 생각을 드립니다. 네, 식품 산업 분야에서 바라본 이 도시농업의 성장 가능성과 또 다양한 산업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또 도시농업을 사랑해주시는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다면요. 도시농업과 푸드테크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식품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존과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젊은 청년 그 스타트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저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도시농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잘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는요, 우리 도시농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도시농업 선도 기업들의 쇼케이스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네, 2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호미소녀는 2시에 다시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